또 정부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오늘은 서울 소방서 긴급 출동 시스템입니다. 서울 소방이 쓰는 KT LTE망에 장애가 생기면서 신고 위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고 출동 가능한 소방대원과 소방차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90분가량 중단된 겁니다. 소방 측은 업무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여러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는 큰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25개 소방서 긴급 출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서울 소방차와 구급차에 설치된 이 장비, 신고 내용과 출동해야 할 곳까지 빠른 길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일제히 먹통이 됐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 종합방재센터는 일선의 차량 동태 관리 시스템, 이른바 MDT로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은 바로 출동 차량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게 고장난 겁니다. 차량의 위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방재센터도 어디에 어떤 차를 동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애는 1시간 37분 동안 이어졌고 이 시간 동안 손글씨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무전을 듣고 수기로 입력을 해놨다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출동을 내가 티맵이라든지 어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주소 입력을 해서 찾아가니까 구급 출동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령서를 들고 찾아가라고 제가 그 내용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큰 사고가 있었다면 대응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대형 화재나 이런 게 그 시간에 터졌다고 하면은 어느 차가 놀고 있는지 출동 가능한지를 모르니까. 소방은 MDT 장비와 연계된 인터넷망을 KT가 점검하다 오류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이 하루 동안 119에 거는 신고는 평균 5,800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9.19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 초소를 북한이 다시 복원하고 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있다며 그 사진도 공개했는데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비무장지대한 산등성이에 자리하고 있던 북측 감시초소 GP가 폭파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안의 GP 중 서로 1km 이내로 가까운 초소를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각각 10곳씩은 철거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한 곳씩은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당시 파괴했던 GP를 복원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콘크리트 초소가 사라졌던 자리에 감시소를 짓거나 위장 무늬를 그린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화기인 무반동총과 고사총을 반입하고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군 병력 활동은 있었지만 지금 같은 사안은 없었다며 철수한 11개 초소가 전부 복원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이번 GP 복원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에 대응해 남측 GP 복원 등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해안포를 개방하는 횟수도 부쩍 늘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요즘 시끄러운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죠. 주가에 따라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오르면 돈 벌고 떨어지면 잃느냐? 그럼 주식이겠죠. 그건 아닙니다. 은행과 약속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3%든 5%든 10%든 약속한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더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건을 건다는 겁니다. 설마 반토막 나겠어 했다가 주가가 예상을 벗어나 40%에서 50% 떨어지면 수익은커녕 원금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주가 연계 증권이 그렇습니다. 홍콩 H지수 2년 전 12,000선이었는데 지금은 6,000선,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상품 내년 상반기 만기가 8조 원 규모인데 이대로면 손실이 3조 원을 넘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하다는 은행말 믿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얻을 걸로 기대하며 2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나는 게 네. 이거 100%까지 손실할 수 있어요? 했더니만 네. 이거 지구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럼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거 아시겠죠? 하지만 홍콩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이대로면 내년 만기 때 원금의 45%, 1억 2천만 원을 날릴 위기입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이 중국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콩 지수라 그래서 저는 중국 거라서 싫어요. 때문에 사장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중국이랑 어떻게 홍콩을 같이 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 홍콩 지수지만 모든 투자되는 기업은 중국. 주부 B씨는 원금의 45%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담당 직원은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전한 거를 투자해달라고 날릴 일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냐 막 했더니 제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충분하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증권사는 실제 ELS 설명문에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전북 장수의 한 마을이 몇 달 전 갑자기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산에서 모래와 자갈을 캐내는 업체가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넘치면서 산사태가 난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전북 장수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5월 도로와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5만 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나 됩니다. 그 논에를 갔더니 글씨가 물이 내려와. 그래서 이상하다. 뭔 물이 이렇게 내려온가 했어. 까딱 내가 떠내갈 뻔했어. 양파 수확을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쳤습니다. 양파 뿌리기도 쳐다보도 못 오고 천지가 개벽으로 다 건드고 저쪽에서 물이 넘어와 갖고는 어디에서 물이 쏟아진 걸까 추적해봤습니다. 마을에서 산속 깊숙이 더 올라와 봤습니다. 바로 앞에 굴착기가 보이고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모래와 자갈을 캐는 사업장입니다. 하늘에서 보니 물이 차 있는 웅덩이 5개가 보입니다. 모두 더하면 축구장 7개 크기입니다. 업체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모래와 자갈을 캔 뒤 씻어서 팔아왔습니다. 비가 오자 물이 넘치면서 웅덩이 2기 무너져 산사태가 난 겁니다. 도의원 출신인 업체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물이 마을로 떠내려가지 않게 웅덩이를 만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장마가 오면 물이 그냥 쏘아쳐 내려와 버려.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 흙탕물을 이 친사지에 가두려고 하셨다고. 여기다 받으라 이 말이야. 산이 무너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산이 무너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 산사태가 일어난 건 대표님 책임이 아니다? 물론 엄격하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사업을 안 했으면 물러나지 않았지. 웅덩이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래와 자갈을 쌓는 야적장으로만 쓴다고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일부 허가를 받은 웅덩이는 기준보다 더 깊게 팠습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지자체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4m 정도 더 깊게 파가지고 2월 달에 시정명령을 한번 내렸어요. 산을 깊게 팔면 뒤에가 무너지죠. 제 쪽으로 위험도 있고. 결국 산사태가 난 직후인 지난 6월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돌을 캐는 굴착기와 물을 뿌리는 살수차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모래와 자갈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금은 업체 대표와 지자체가 골재 사업 허가 취소를 두고 소송 중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웅덩이에 물을 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10개고 20개고 만들 수가 있어. 이건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해보니까 허가 자체가 나가서는 안 돼. 법을 무시한 개발은 결국 소송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사업자와 지자체가 제때 나섰다면 환경 오염도 주민 피해도 없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